괜찮아, 내가 가져와 줄게. 잡았다. 자, 여기. 형아, 고마워. 케이타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요. 알아. 와! 아이고 케이타, 넌 항상 무례한다니까. 내 이름은 카나이 켄스케. 지금은 학생 시절 후배인 케이타 군을 데리고 병원에 와 있다. 설마 나무에서 떨어져서 양팔 다리가 부러질 줄이야. 어쨌든 나 시간은 많으니까 다 나을 때까지 간호할게. 역시 선배밖에 없어요. 땡큐 베리 감사. 사실 태어난 후에도 힘들 것 같아서. 켄스케 씨, 항상 죄송합니다. 저도 대학교랑 알바만 없으면 오빠 옆에서 간병할 수 있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퇴원 후에도 종종 케이타네 집에 가서 돌봐주곤 했다. 그렇게 2주 후 부활했습니다. 오빠, 다행이다. 케이타는 경이로운 속도로 골절이 완치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랄 정도였으니 참나. 케이타가 무사히 회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어라? 아빠? 오, 켄스케, 너도 와 있었구나. 우연히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이왕 만났으니 마실 거라도 사갈까? 내가 살게. 아빠는 뭐 좋아하세요? 특별할 것 없는 부자간의 대화. 그러나 이 대화가 아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다. 바로 다음 순간. 두 사람이 치웠어. 구급차! 구급차 좀 불러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편의점으로 트럭에 대체 왜... 거기서 내 의식은 끊겨버렸다. 출혈이 너무 심해. 바로 수술실로 옮겨요. 네,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이송된 내가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의 일이었다. 어라? 나... 케스케 선배. 케이타? 나 방금 전까지 편의점에서... 맞아요. 갑자기 급발진한 트럭이 편의점으로 들이박아서 치였다고요. 아버님도 함께.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눈이 떠졌다는 건 나 살아있다는 거지? 모로보 시장이 직접 수술을 해줬거든요. 그렇구나. 나중에 꼭 감사의 말을 전해야겠군. 그러고 보니 아빠는? 다른 병실이야? 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는 케이타를 보며 난 눈치채고 말았다. 게다가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모로보시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순 있었지만, 그러나 그 대가로 난 이날 아버지와 내 다리를 잃게 되었다. 아, 좀 방해되잖아. 이런 곳에 멈춰서 있지 말아줄래? 정말 곤란하다니까. 미안. 그 후로 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빠는 보험금을 많이 남겨주셨지만 넌 돈이 들기만 하는 백순이원.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게 좀 해주겠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남은 가족이라곤 엄마와 여동생 단 2사람.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기에 엄밀히 말하면 난 어머니와 여동생과는 친가족이 아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니 이렇게 눈치 보는 신세가 되어버렸군. 이런 나에게도 구세주가 있었다. 케스케 선배, 저 놀러 왔어요. 케이타, 오늘도 와줬구나. 고마워. 전혀요. 이럴 땐 서로 도와야죠. 케이타는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날 도와주었다. 알바생 후배라니 끼리끼리 잘 논다 아주. 뭐 내 대신 오빠를 돌봐주니 편하긴 하지만 말이야. 케이타, 이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선배, 지금부터 홈파티예요. 어때요? 케이타는 내가 어두워지려고 하자 어떻게든 격려해주려고 노력해주었다. 홈파티라니. 어차피 가난한 애들끼리 모여서 궁상 떠는 모임 아니야? 바닥 인생들이 모인다니 궁금해질 정도야. 내버려둬! 케이타의 마음을 짓밟는 듯한 언행에 화를 내려는데, 벌써 왔나 보다. 안녕, 다들 오랜만이야. 휠체어는 좀 익숙해졌나? 모로보시님? 덕분에요. 그래, 다행이다.
모로보시님? 왜 모로보시님이 여기에... 게다가 저 녀석은 왜 저렇게 모로보시님이랑 친한 척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오로보시님, 저 여동생 나나코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해. 근데 말이야, 뭐야, 대체 왜 이쪽은 보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며칠 후 그날 모로보시님께 무시당한 게 그렇게나 싫었던 건지 동생 나나코는 남자친구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이쪽은 내 남자친구 겐타야. 24살 사장님이라고. 어머나,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이런 친구랑 사귀고 있다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이쪽은 뭐 내 오빠야. 다리를 못 쓰는 백수라고 소개할 수 있지. 나나코, 진짜? 이 사람 다리도 못 쓰는데 백수이기까지? 이건 뭐 대단하다고 밖에. 그치. 그러니까 시간만 죽이고 있지 말고 내 남친 차 세차나 하고 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리라고 그런 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괜찮아. 도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부탁해. 결국 난 거절하지 못하고 나나코의 남자친구 차를 세차하게 되었다. 그러나 휠체어에 탄 채로 세차를 하기란 꽤나 어려운 일이라. 안돼! 차가 긁혀버렸어.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 작은 흠집이 생겨버렸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뭐야, 긁혔잖아.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나나코가 다가왔다. 이 차 3천만 원 하는 차라고. 흠집 낸 대가로 3천만 원 내놔. 뭐? 잘 알아들었지? 3천만 원 정확하게 입금해. 알았다고. 차를 긁어버린 건 사실 내 잘못이기도 했고 어쩔 수 없지. 근데 3천만 원은 좀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야? 뭐 어차피 그 녀석이 돈 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 정도까지 얘기해두면 들고 있는 돈은 전부 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지. 우와, 무서운 여자네 정말. 진짜 3천만 원 입금됐어. 나나코네 오빠 백수라면서 돈은 있나 보지? 뭐? 진짜? 그 녀석 3천만 원이나 유산을 몰래 숨겨뒀다는 거야? 어쨌든 이 3천만 원으로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그거 아주 좋은 생각. 엄마도 불러서 이것저것 쇼핑 좀 하자. 오케이. 그렇게 나나코 일행은 3천만 엔을 펑펑 헤프게 소비해 대부분을 써버리고 말았다. 이걸로 3천만 원 거의 다 써버렸네. 얼마나 나왔나 확인 좀 해볼까? 보자, 입금 이력이. 이때 난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아버리고 말았다. 뭐? 카나이 켄스케? 얼마 전엔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나나코의 오빠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설마 나나코네 오빠가 그 카나이 켄스케였다는 건가? 말도 안 돼. 이게 만약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켄타, 슬슬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한다. 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바쳐왔기 때문이지. 앞으로는 천천히 널 서포트하고 돕는 데 시간을 쓰려 한다. 정말? 좋았어. 맡겨만 주라고. 아빠가 창립한 우메미야 상사를 이어받게 된 날, 난 아빠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이것저것 인계받았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시란다. 정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니 조만간 인사 한번 드리자꾸나. 알았어. 카나이 켄스케.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래도 걱정이 되어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나나코에게 연락했다. 너희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오빠? 그 녀석은 아빠 유산만 갖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백수지. 그래? 역시 다른 사람인가 보다. 다행이다. 난 나나코에게 그런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렇게 얼마 후 우메미야 상사의 전임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켄스케 씨, 잘 지내시죠? 실은 사장 자리를 아들 녀석에게 인계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드님께 물려주신다고 얘기하셨죠? 알겠습니다. 모레 어떠십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그럼 그날 아들을 데리고 댁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날 오늘은 내가 운전하마. 넌 길을 잘 외워두도록 해. 이 길 왠지 익숙한데 설마. 자, 여기다. 뭐? 여긴 나나코의 집이잖아. 그렇다는 건 역시 나나코네 오빠가 그 카나이 켄스케. 이거 큰일이다.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한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니 아버지, 그게 나의 동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벌써 현관에 서 있는 아버지. 네네. 어라? 켄타? 무슨 일이야? 놀러 온 거야? 아니 오늘은 그게 아, 오셨습니까, 우메미야 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일이니?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설마 이거 꿈은 아니겠지?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사장을 물려준 제 아들 켄타입니다. 뭐? 우메미야 상사의 차기 사장이 너였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끝났어. 근데 왜 오빠한테 저렇게 굽신굽신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난들 알겠니?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로군.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던 그때 켄스케 선배는 투자가라고. 우메미야 상사의 주지라는 거지. 날 돌봐주러 와 있던 케이타가 나 대신 설명을 해주었다. 주주라고? 심지어 우메미야 상사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아빠는 큰 돈을 운영하는 투자가였다. 난 그런 아빠로부터 투자를 배워 그 자산 또한 상속받았다. 우메미야 상사는 내가 처음으로 큰 돈을 투자한 회사야. 그래서 아주 특별하지. 거짓말! 이럴 수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돈은 보험금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투자가라는 것도 몰랐네. 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나코의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그 전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짜로 죄송했습니다. 차는 잘 수리하셨나요? 네, 아니 그게 차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들에게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듯 보여 난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다.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차를 세차해줄 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우에미야 전임 사장은 너희 정말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애초에 세차를 시킨 것도 말도 안 되는데 3천만 엔을 사기를 쳐. 죄송합니다. 캐스케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녀석을 사장으로 세운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사장 자리에서 해임시킬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희들이 써버린 3천만 엔은 당연히 너희들이 갚아야겠지. 아니 아빠. 왜 나까지? 같이 쓴 주제에 당연한 소리를. 그 후 난 어머니와 동생과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도 그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과는 인연을 끊기로 했다. 오빠, 안 돼! 부탁이야. 3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없었던 일로. 그런 두 사람의 말은 당연히 무시해버렸다. 그 결과 낮에는 아빠 회사에 저녁엔 알바라니. 이렇게 일하고도 다 갚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야. 그렇게 마구마구 쓰는 게 아니었는데. 나까지 이게 무슨 신세람. 엄마도 같이 흥청망청 썼으면서. 그리고 난 자, 들어간다. 네! 3천만 엔으로 모로보시님에게 의족 개발을 부탁했다. 자, 됐어. 이거 대단한데? 이거 전혀 위화감이 없는데요?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의 핵심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지. 이제 같이 걸을 수 있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줘서 땡큐베리 감사. 이번엔 정말 큰일이 많았는데 난 그래도 세차하는 거 좋아해.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여긴 살인 매니스포 고등학교. 체육 수업을 중시하여 유명 운동선수를 다수 배출한 유명 스포츠고다. 수도꼭지에서 프로틴이 마음껏 나오고 독자적인 훈련법을 다수 도입한 이 학교에서 이번에 새로운 교칙이 정해졌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학생, 여학생 둘이 짝이 되어 팀 점수로 성적을 내는 새로운 제도지. 실하냐?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 어? 이상한 애랑 짝되면 어떡해. 조용히 해! 스포츠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힘을 기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역시 교장 선생님이셔. 그럼 반 전체 신체 능력 성적 순으로 짝을 짓겠다. 그 말은 즉 1위끼리 짝을 맺는다는 거네. 그렇구나. 그럼 팀원이 발목 잡을 일은 없겠네. 그러다가 사귀게 되는 애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거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그리고 짝이 된 학생들끼리 학교 생활 전반을 같이 해야 한다. 물론 다음 달 진행되는 체육대회도 말이지. 네? 나는 세라 코지로. 오늘은 어느 고등학교의 교육 실습을 하러 왔다. 여기가 매니스포 학교구나. 남녀 짝을 맺어 팀 점수로 성적을 매긴다니 흥미롭군. 만약을 위해 실습 자격증을 따놓기 정말 잘했어. 세라 선생님이 맡으실 반의 담임 쿠보타 나츠미라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진정고 매력적인 녀석이야. 설마 내 운명의 사람인가? 나는 담임 나침의 선생님께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에스미니대에서 나온 세라라고 해. 잘 부탁한다. 선글라스랑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잖아. 뭔가 엄청 수상해 보이는데. 그치만 S맨이 되니까 분명 우수할 거야. 얼마 전에 이 학교에서 남녀 팀 제도가 도입됐다고 들었어. 나와 나치미 선생님도 그런 짝 같은 존재지. 다들 응원해주길 바란다. 어? 뭐야 그게? 너무 의미심장하잖아. 뭐야, 그런 거예요? 그래요. 교육 실습생과 담임 선생님이랍니다. 이 반응은 역시 나치미 선생님도 날 이거 참 술술 잘 풀리는군. 오늘은 체육 수업으로 짝을 정하기 위한 신체 능력 측정을 진행할게요. 직증은 내가 도와줄 테니 경기에 집중해 주세요. 아, 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다. 내 이름은 히라노 토모이사. 1학년이다. 그럼 준비하고 시작. 내 실력을 보여주지. 여긴 볼 던지기를 할게요. 시작! 야, 너 진심으로 하는 거야? 입학할 때부터 매번 체력 측정으로 반에서 1등을 한 오노데라 코헤이가 여유롭게 경기를 진행해 나갔다. 야, 토모이사, 이게 기록이냐? 전부 다 형편없잖아. 진짜네. 전부 다 꼴등이야. 너랑 짝인 애가 불쌍하다. 79kg. 역시 코에이구나. 성적이 좋아. 이 정도는 껌이죠. 다음은 토모이사. 네. 5kg이네. 그럼 초등학생 평균보다 악력이 낮은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상한 걸. 토모이사, 다시 해볼래? 아니요, 괜찮아요. 너 악력 5kg 나왔어? 초등학생보다 낫다니 개웃기네. 모든 종목을 끝내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 검사 남자 1위는 오노데라 코헤이, 여자 1등은 나카가와 아미.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발표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체 순위표를 붙여둘 테니 다음번엔 그걸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네. 토모이사, 너 대박이다. 전부 다 꼴등이잖아. 역시 악력 5kg은 좀 그렇네. 너랑 짝하고 싶은 애는 아무도 없겠다.
아, 나 악력 30kg인데 꼴등이야. 그치만 5kg인 애랑은 좀. 나도 30kg로 꼴등인데 그냥 윗순위 남자애랑 셋이서 짝하는 건 어때? 아, 좋은 생각이야. 역시 5kg인 애랑 짝하면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 본래 나랑 짝이 될 여자는 셋이서 짝을 맺으려고 했다. 너 짝이 없어졌잖아. 개웃기네. 됐어. 나도 혼자인 편이 여러모로 편하니까. 토모이상, 일부러 약하게 한 거지. 갑자기 여자 1등이었던 나카가와 아미가 말을 걸었다. 넌 모르는 것 같지만 나 너랑 같은 중학교였거든. 그래서 네가 중학생 때 있었던 그 일도 알고 있지. 저기 그냥 태화된 거야. 역시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진심으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재능을 숨기고 있는 너랑 짝이 되면 반, 학년, 아니 전교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짝하자. 부탁이야. 아니 그치만 짝은 신체 능력 측정 순이잖아. 그때였다. 잠깐, 너 얘랑 짝하려고? 아니 난 넌 여자 1위니까 당연히 남자 1위인 나랑 해야지. 그럼 최고 성적을 못 남기니까 싫어. 이런 악력 5kg밖에 안 나오는 녀석이랑은 안 된다고. 정신 차려. 일단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 이야기는 없었던 일이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나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 반드시 안 될 거라 생각해서 물으러 간 건데 오케이라니. 교장 선생님의 생각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지. 오늘부터 정식으로 나와 토모이사는 짝이야. 말도 안 돼. 각 반의 짝이 정해지고 수업에서 팀 활동이 시작됐다. 오늘은 멀리 뛰기네. 왠지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아. 그치? 야! 아미 6m 10. 좋아. 오늘 괜찮은데? 아미가 좋은 기록을 내는 한편 난 토모이사 1m 10. 안 좋은 기록을 냈다. 그러자 모처럼 잘 나왔는데 점수를 못 땄잖아. 토모이사 제대로 좀 해봐. 아니 난 딱히 너랑 짝 맺고 싶지 않았는걸. 역시 1위인 아미도 꼴등이랑 짝해서 포인트 벌기는 힘든가 보구나. 스스로 구렁텅이에 뛰어들다니 바보 같아. 아미 코에이랑 같이 짝까지 그랬어. 다들 토모이사가 중학생 때 어떤 애였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나저나 어째서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걸까? 동아리 활동이 없는 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바로 집에 간다. 칼같이 가버리잖아. 분명 뭘 숨기고 있는 걸 거야. 여긴 병원이잖아. 엄마, 몸은 좀 어때? 괜찮단다. 오늘도 왔구나. 고마워. 수술은 언제 할지 정했어? 아니, 수술비가 비싸니까. 토모이사의 어머님 수술해야 할 정도로 큰 병이신가? 병문안을 마치고 병실을 나가자. 안녕, 고생했어. 왜 네가 여길?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설마 그게 체육 수업을 대충 하는 이유야? 보여줬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 맞아. 내가 입학하고 바로 엄마는 큰 병에 걸리셨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병원을 다니며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기 위해 내겐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구나. 여긴 성적이 좋으면 특별합숙 같은 걸 가야 하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내 알바비는 수술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치료비 내줄 테니까 체육대회에서는 진심으로 해줘. 아니 그건 우리 가족들은 모두 프로 선수라 돈이 많거든. 부모님도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라면 돈은 안 아끼실 거야. 그치만 미안하잖아.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출세해서 갚아. 그렇다면 알았어. 나 진심으로 해볼게. 고마워 아미. 그리고 체육대회 당일이 되었다. 오늘은 전략으로 해보자. 그래. 악력 5kg 토모아사잖아. 왜 결석 안 했어?
참가해도 어차피 결과는 형편없을 텐데.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 아미, 너도 실은 엄청 후회하고 있지? 아니? 채, 강한 척하는 것도 지금뿐이야. 첫 번째 경기는 2인 삼각 1500m 달리기였다.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나와 아미는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 빠른 속도로 선두에 섰다. 1500m인데 갑자기 저런 스피드를? 갑자기 왜 저래? 토모이사 체력이 못 버틸 텐데. 주변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전력으로 뛰었다. 이 페이스 괜찮겠어? 물론이지. 젠장 질 수 없어! 잠깐만, 너무 빠르잖아. 이리 하기 싫어! 더 빨리 달려! 알았어. 코헤이 짝은 점점 스피드를 올려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점점 좁혀오고 있어. 녀석들한테 지기 싫으니 더 빨리 달리자. 알았어, 더 빨리 달리자. 하지만 내 속도에 아미가 따라가지 못하고 아미가 발을 헛디뎌 우리들은 넘어졌다. 괜찮아? 발은 안 다쳤어? 괜찮아. 그때였다. 아싸! 먼저 간다! 코헤이 팀이 우리를 앞질러 갔다. 분해. 토모이사, 미안해. 내가 넘어져 버려서. 괜찮아. 자, 어서 일어나.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우리들은 조금씩 코헤이를 뒤쫓아갔다. 그리고 골이 가까워질 때 넘어진 주제에 벌써 이렇게 가까이! 빨리 서둘러야 해! 잠깐만. 그렇게 갑자기 페이스 올리지 말라고. 꽉! 서두르던 탓에 코헤이가 발을 헛디뎌 두 사람은 넘어졌고 우리가 앞질러 갔다. 해냈어! 우리는 1위를 했다. 대단하다. 멋있었어.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다니. 토모이사도 꽤 아미를 잘 따라갔네. 중간에 아미를 리드하지 않았어? 아까 거기서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1등 했을 텐데. 녀석은 우연히 아미한테 편승해서 빨라진 것 뿐이야. 다음엔 그렇게 안 될 거야. 하지만 그 후에도 35m? 역시 내 파트너. 야, 토모이사 저 녀석 목마 태운 채로 저렇게 빨리 달리다니. 60m! 대박이다. 엄청나잖아. 손잡고 반복해서 옆으로 뛰기 결과는 코헤이 25회, 토모히사 50회. 말도 안 돼. 우리들은 계속해서 코헤이 기록을 앞서갔다. 우와, 이게 팀 제도라는 거구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유대가 깊어지고 있어. 너무 부러워. 나도 고등학생이 돼서 참가하고 싶어. 그리고 모든 경기가 종료되고 올해 최우선 팀은 히라노 토모이사와 나카가와 아미. 이 팀은 모든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하여 역대 기록에 남을 만한 훌륭한 성적을 냈다. 어째서 악력 5kg인디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실은 토모이사는 중학생 때 전국 체력 측정 대회 1등 했었어. 뭐라고? 그럼 그들은 일부러 약하게 한 거였어? 맞아. 이어서 나는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실화냐? 나는 계속 쟤한테 놀아놨던 거구나. 아, 또 이거야?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째서 매번 우리 반 애들은 이런 걸 털어놓지 않는 거냐고. 일주일 뒤 우리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성공했다. 아미, 정말 고마워. 빌려준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 체육대회 결과를 보고 모로스타 S레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지. 게다가 너한테도 제의가 왔으니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네. 같이 세계에서 활약해보자. 그래. 한편
교육 실습이 끝난 세라 선생님은 나츠미 선생님, 제 인생의 짝이 되어주세요. 우와, 마참네. 후이. 드디어 나츠미 선생님도 솔로 탈출인가? 흥분한 반 친구들. 하지만 선생님은 전 보디빌더 같은 근육질 남자가 이상형이라 선생님은 무리예요. 미안합니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근육, 역시 근육이구나. 너희들은 악력 얼마나 나오니? 나도 근육질 몸매가 돼서 인기남이 될 거야. 구독 버튼 잘 부탁해. 이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내 이름은 테라니시 토우루, 고등학생이다. 이 낡은 아파트는 본래 엄마 아빠 그리고 0살인 남동생 유토와 넷이 사는 곳이었으나 어디 마시러 갈까? 늘 가던 곳 갈까? 오늘은 와인바 가고 싶어. 주말엔 어디 갈까? 당근 리조트에서 요트 타지. 매일 엄마 아빠가 각자의 애인들을 데려와 즐기고 있는 최악의 공간이 되었다.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좀 작작해. 유토는 아직 0살이라고. 그런데도 매일 각자 애인을 집에 데려오다니. 에? 사람은 많을수록 즐겁지.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그냥 해산할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가족이 해산. 평소라면 그런 험한 말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래, 차라리 그러자. 유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안녕. 옳지 옳지. 형아가 잘 봐줄 테니까 안심해. 그 후 나는 유토를 키우며 어떻게든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지? 아, 안녕하세요. 집세는 언제 줄 생각이지? 지금 아직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벌써 3개월치 밀렸어. 다음 주까지 못 내면 나가.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집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거냐고. 어떡하지? 아, 우유랑 귀저귀 미안. 결국 돈을 못 구한 채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고 말았다. 큰일이야. 0살인 유토와 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이제 어떡하지? 집주인한테 사과하려 나가려던 그때였다. 이건 뭐지? 문 앞에 종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자. 뭐야, 이 돈다발은 누가 두고 간 거지? 세어보니 무려 1,000만 엔의 거금이 들어있었다. 게다가 그 안에는 편지와 트럼프 카드가 같이 들어있었다. 1,000만 엔? 그때 나는 갑자기 머리가 아팠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다. 좋아, 승부. 나는 브라우스. 아, 말도 안 돼. 야, 너 운 좋구나. 아깝게 됐네. 난 포카드야. 이런 젠장. 너 꽤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칩은 받아가죠. 나는 중학생 때 포커 카지노를 들락거렸다. 포카드. 오, 좋은데? 그치만 난 스트레이트 플러시? 말도 안 돼! 칩은 받아가죠. 난 갬블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더 많은 어른들과 승부를 이어나갔고 단시간에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손에 넣었다. 엄청 땄네. 그 결과 점점 도박에 빠졌고 젠장, 또 졌어. 토루, 요즘 컨디션 별론 것 같은데? 왜지?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 언제부턴가 포커를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중독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이상 계속되면 사채까지 쓸 것 같아. 더는 카지노로 향하는 걸음을 막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무서워진 난 모로보시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약이 좋을 것 같아. 이건 의존이 강한 기억을 없애는 약이야. 이걸 먹으면 도박에 대한 기억을 깨끗이 지워줄 거야.
알았어요. 먹어볼게요. 그렇게 나는 도박사였던 나 자신과 결별했다. 아, 그래. 이건 내가 포커로 번 돈이야. 그치만 이 돈은 대체 누가... 아직 모든 게 완전히 다 기억나진 않았다. 하지만 일단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걸 깨달은 나는 이 돈으로 집세를 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돈이야. 에휴, 설마 3개월치를 다 가져올 줄이야. 그나저나 젊은데 고생이 많아. 기분이 좋아진 주인의 수다에 시간을 뺏기고 집에 돌아간 그때였다. 어라? 열쇠 안 잠그고 나갔었나? 어째서인지 방문이 열려 있었다. 어라? 남은 돈이 없어졌어. 그렇게 또다시 절망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유토,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된 이상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유토를 집주인에게 맡긴 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다니던 카지노로 향했다.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칩 5개랑 바꿔드리죠. 5개라니 신중하게 늘려야겠군. 바로 게임 시작하시겠어요? 네. 적은 돈이었지만 조금씩 이겨 칩을 늘려나갔다. 그리고 포카드입니다. 에이, 쳤잖아. 이 칩은 전부 다 네 거야. 나는 가끔 큰 승부를 걸어 칩을 많이 모았다. 그때 소란스러운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뭐야? 계속 이기고 있잖아. 이렇게 이기는 사람은 처음 봤어. 거기에 있던 건 아빠? 또 내가 이겼어. 집은 전부 다 가져간다. 야, 오늘 우연히 여기로 온 건데 내가 이렇게 포커에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아빠는 여기서 꽤 유명 인사가 되었다. 자, 날 이길 수 있는 녀석은 없는 건가? 어느 정도 칩이 늘었으니 해볼까? 저기 저랑 승부하실래요? 아, 좋아. 젊은 놈이군. 배짱 한번 좋아. 이런 녀석이 가자껍이지. 다 따버려야지. 마스크 쓰고 와서 다행이다. 난 줄 모르고 있는 것 같네. 딜러인 진구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 되겠어. 패가 너무 나빠. 승부가 시작되자 내 패가 계속 나빠 아빠한테 연달아졌다. 다이, 어이, 또 포기하는 거야? 나한테 도전할 때의 기세는 어디로 간 거지? 이대로 가다간 집 다 뺏기겠네. 다음 게임은 자, 콜. 레이즈 500. 지금까지 계속 죽기만 하던 녀석이 갑자기 레이지라고? 센 척하면서 칩을 올리겠다. 알기 쉬운 녀석이건. 이번에는 좋은 패가 붙었나 보지? 포기하지. 그래서 어떤 패가 들어온 거야? 딱히 좋은 패 아닌데요? 그냥 원페어예요. 나는 가장 낮은 패인 원페어 카드를 보였다. 오, 그냥 원페어인데 레이지를 하다니. 좋은 심리전이군. 이래서 포커는 재미있다니까. 원페어라고? 지랄마! 아빠는 나한테 당한 게 분한 것인지 손을 올리려던 그때였다. 정숙하시죠. 다음 게임을 시작하죠. 참가하실 건가요? 채, 이런 지급을 받았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자, 빨리 시작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딜러가 5장의 카드를 나눠줬다. 배드. 아빠는 계속해서 칩을 쌓았다. 나도 계속해서 칩을 쌓았다. 레이즈 500. 또냐? 어차피 또 강한 패인 척하는 거지. 그럼 레이즈 1000. 레이즈 2000. 그런 허당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콜. 레이즈 안 하세요? 아까의 기세는 어떻게 된 거죠? 겨우 한 번 걸린 것 가지고. 닥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동요시키는 것도 포커에서는 중요하다. 한 방에 날려버리지. 냉정함을 잃은 아빠는 좋아, 이건 이기겠어. 야, 너희들, 이번엔 내가 반드시 승리하니까 칩 좀 빌려줘. 배로 돌려줄 테니까. 진짜?
그럼 1,000 빌려주지. 재밌겠네. 나도 1,000 빌려줄게. 저도 배로 갚아야 한다. 자, 난 2,000. 내가 질 리가 없어. 좋아. 레이즈 6,000. 콜. 포기하지 않는 건 너 바보 아니냐? 지금 건 돈만 해도 3천만 엔이 넘는다고.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그럼 패를 공개해 주세요. 넌 이제 끝이다. 다이아 스트레이트 플래시다. 어차피 넌 풀하우스나 포카드겠지? 내 패는 스페이드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 스페이드로 완성한 로얄 스트레이트 플래시는 포커에서 가장 높은 패로 거의 보기 드문 패이기도 하다. 대단해. 이 녀석 진짜야? 처음 봤어. 말도 안 돼. 이건 속임수야, 속임수라고. 보셨겠지만 부정한 건 일절 없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 그래, 어른답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빌린 칩은 꼭 돌려줘야 해. 말도 안 돼. 냉정을 잃은 시점에서 당신은 패배한 거야. 그렇게 나는 마스크를 벗었다. 토르 너였어? 그래. 그럼 칩은 가져갈게.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빚더미에 나게 생겼으니 좀 도와주라.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 것 같아? 열심히 일해서 빚이나 갚아. 그럴 수가. 그대로 내가 카지노를 나가려고 한 그때였다. 토르 돌아왔구나. 갑자기 딜러가 말을 걸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아, 그렇구나. 진구지 씨?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너 잘하네. 감사합니다. 진구지 씨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이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었다. 너 중학생이지? 그게 부탁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좋아. 나도 네 플레이를 보는 건 재밌으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친해졌다. 심지어 내가 도박을 그만둘 때도 진구지 씨, 저 기억을 지우고 포커 그만하려고요. 그렇구나. 이제야 좀 친해졌는데 아깝네. 그때 나는 진구지 씨에게 2가지 부탁을 했다. 이 돈을 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감시 카메라를 붙여뒀는데요. 혹시 제가 또다시 도박할 것 같으면 막아주시겠어요? 난 당시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도박에 빠졌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봤더니 네가 남동생과 둘만 남겨준 걸 보고 큰일이라고 생각했어. 기억을 돌려내서 미안해. 그치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진구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랑 유토가 살았어요. 그치만 어떻게 바로 돈을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갔다고? 난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럼 누가 그 남은 돈을...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볼까? 카메라에 보여진 건 돈이잖아? 짱이네. 남친이랑 여행 가야지. 그 전에 명품백이랑 보석도 좀 사야지. 이건 엄마잖아. 그럼 직접 만나러 갈까? 어머? 무슨 일이니? 우리 이제 절연했잖니. 엄마, 집에 돈 들어있던 쇼핑백 훔쳤지? 뭐?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네.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 증거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엄마한테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줬다. 이건 그건 나랑 유토의 돈이니까 돌려줘. 그런 말 해도 이제 돈 없다고. 그때였다. 말씀 중에 실례합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요. 사채업자들이 나타났다. 벌써 날이 그렇게 됐나요? 그래요. 호스트랑 요거 저거 하다가 빌린 300만 엔 얼른 돌려주시죠. 죄송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네? 뭐라고? 그럼 따라와. 싫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새우잡이배에 실려갈 거야. 그렇구나. 그대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일해. 빌린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배에서 못 내린다. 죄송합니다. 토르의 돈도 돌려줘야 하다니 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지? 어? 그래, 여보? 당신 어째서 여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돈을 많이 썼거든. 당신도? 설마 둘이 부부야? 아주 그냥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먼. 남편이 더 많이 빌렸으니 한 10년은 더 타야 할걸? 너도 제대로 일 못하면 평생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한편 나는 자, 여기가 새로운 우리 집이야. 그래, 마음에 드니? 이제 요터랑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가족 같은 공간을 만들 거야. 거금을 손에 넣은 나는 이제 완전히 도박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육아 보육 시설을 만들었다. 아마 너희들도 잊고 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 구독 잘 부탁해. 초록초록해서 풍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깨끗해서 너무 좋다. 가끔은 도심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군. 우리들은 지금 어느 한적한 산장에 놀러와 있다. 상류 쪽에서 뭔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까만 봉투라니 뭘까? 수상하네. 저렇게 양이 많은 걸 보니 누가 고의로 버린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데 하나 들춰보자. 정체 모를 물건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정말 애도 아니고. 그래도 궁금하잖아. 나의 탐구심과 호기심이. 에휴. 여러분, 하이! 곤충계 매니튜버 마르콜입니다. 오늘은 무려 외국으로 왔어요. 와, 진짜? 마루콜이 일본에 있는 거야? 아빠, 이것 좀 봐! 무슨 일이니? 내 이름은 나카타니 켄타로. 아들 타쿠토는 곤충을 좋아한다. 요즘엔 여러 가지 곤충을 소개를 하는 마루코리의 영상에 푹 빠져 있다. 이곳에도 제 소중한 곤충 친구들을 데려왔는데요. 와이프에게 들켜서 아주 혼났습니다. 곤충도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아직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네요. 마루콜이가 일본에 왔나 봐! 그러니? 그럼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겠네. 나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어. 여름방학인데 아무데도 데려가줄 수 없다니 너무했나. 그래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생각난 곳은 그럼 가까운 산으로 놀러 갈까? 정말 가고 싶어! 희귀한 곤충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기뻐하는 타쿠토를 보며 난 살짝 안심했다. 걸어서 산으로 향하던 도중 우린 편의점에 들렀다. 그러자 어라? 혹시 켄타로 왔냐? 야, 오랜만이다. 우연히 만난 건 동창생 미치아키였다. 야, 너 완전 산이나 들러 놀러 가는 복장이다? 맞아, 막 산으로 가려던 참이야. 촌스럽게 잘도 그런 복장으로 돌아다닌다, 야. 이 녀석, 내 아들 타카유키야. 우린 이제 해외 리조트로 놀러 가거든. 너인 시골 산골짜기가 딱 어울린다. 즐겁게 놀다 와라. 저 가족 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네. 미안하다 타쿠토. 신경 쓰지 말고 가자꾸나. 완전 강물의 나무들. 여기 곤충이 진짜 많을 것 같아. 타쿠토의 기분도 좋아진 것 같아 안심하며 낚시를 하는 동안 타쿠토에게 자유롭게 놀라고 했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해. 네, 알아요. 혼자 탐험을 하던 중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시꺼먼 봉투를 발견했다. 저건 뭐지? 곤충 채집용 그물로 그중 하나를 건져 슬쩍 열어보니 이건 슬슬 어두워지는데. 난 걱정이 되어 타쿠토를 찾아 걷기 시작했다. 어이 타쿠토! 저기 있군. 내가 낚시를 하고 있던 상류 가까이에서 타쿠토를 발견했지만 뭐지? 저 까만 봉투는? 타쿠토! 돌아가자!
타쿠토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왜 그러니 타쿠토? 정신 차려봐. 타쿠토 도대체 왜? 어쨌든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캠핑을 와 있는 대학생들을 발견했다. 불을 피울 수가 없어. 땔감이 좀 더 필요하겠는걸? 그보다 그냥 라이터 쓰지. 아니, 마찰력으로 불을 지피는 것, 그게 바로 남자들의 로망이자 낭만이지.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까만 봉투에 둘러싸여서는 좀 이상해요. 까만 봉투라면 아까 그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그건가? 역시 이상한 게 들어있었던 게 틀림없어. 다들 당황해서 타쿠토가 있는 쪽으로 향해 보니 아직 괴성을 지르고 있는 타쿠토. 대체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무서워. 이 안에 대체 뭐가... 모두 다 같이 조심스럽게 봉투 안을 살펴보는데 곤충? 그렇다. 거기엔 대량의 곤충들이 들어있던 것. 그러자 바로 그때 이상해졌던 타쿠토가 갑자기 멀쩡해지는가 싶더니 이것 좀 봐.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헤라클레스 사슴벌레야. 이건 제일 희귀한 곤충이라고 불리는 로드하우 깃도람이야. 희귀한 곤충들을 한꺼번에 발견해서 이상해질 정도로 대흥분 상태였던 모양이다. 아직 좀 이상한 느낌이지만 일단 무사해서 다행이군. 다행히 해가 될 곤충들은 없을 것 같네. 그러게? 모두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겠어. 자, 다들 밥 먹을 시간이다. 집 청소해줄게. 그 후 난 아빠를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곤충들을 키우게 되었다.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늘은 정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던 곤충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DM 주세요. 마르코리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던 곤충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찾고 있는 곤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모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아이들이었다. 뭐지? 이것도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곤충들이랑 똑같잖아. 설마 내가 발견한 곤충들이? 확인을 위해 서둘러 마르코리에게 DM을 보내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자 금방 답장이 왔다. 오, 어메이징! 그건 내가 찾고 있던 내 곤충들 완전 대박이에요. 그렇군요.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있는 리조트 하우스로 와주실래요? 감사의 뜻으로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르코리가 살고 있는 외국으로 오게 되었다. 정말 대단하군. 나 이런 멋진 곳은 처음이야. 처음엔 아빠가 놀라서 반신반의했지만 마르코리가 사전에 여행비를 송금해준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뭐야, 켄타로 아냐? 네가 대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바로 그때 우린 우연히 미치아키와 만났다. 뭐 그게 볼 일이 있어서. 너 이런 데 놀러 올 돈 없지 않냐? 시골 촌뜨기가 허세 부리려고 빚이라도 냈나? 미치아키가 말한 해외 리조트가 바로 여기였나 보군.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초월스럽게. 우리들이 멀어지려 하던 바로 그때 오, 하이! 당신이 타쿠토? 마르코리! 그 마르코리야? 마침 마루코리가 마중을 나와주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준 은인입니다. 모두 건강해요. 정말 고마워. 이제부터 VIP 구역에서 바위가 있으니 같이 가시죠. 저 녀석 대체 뭔데 마르코리랑 저렇게 친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지? 좋아요. 그럼 나 그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위험하니까 뛰지 말고. 아빠, 대체 왜 저 사람들 마르코리랑 친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심지어 나도 가본 적 없는 VIP 구역에 초대받더니. 뭔가 열받는데.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마르코리 씨,
저 녀석들 우연히 우리들을 쫓아온 녀석들이에요. 상관없는 녀석들인데 마음대로 따라온 거라고요. What? 근데 저 아이는 우리 곤충들을 사실은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고요. 당신이 우리 곤충들을 돌봐주었다고요? 자자,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천천히 하고 빨리 파티 장소로 가시죠. 오래 기다리셨죠? 어라? 마루코리가 없네. 우리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마루코리와 미치아키와 그의 아들은 어디로 간 건지 사라져버린 후였다. 아빠, 어쩌지? 이런 낯선 장소에 우리만 두고 가버리다니. 낯선 장소에서 당황해하던 사이 어라? 혹시 얼마 전 계곡에서 만난 타쿠토군? 틀림없는 타쿠토군. 이런 곳에서 재회하다니 이거야말로 운명적인 만남.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연을 모두 설명하자. 그렇게 된 거군. 좀 수상한 구석이 많아 보이는데? 기껏 외국에서 초대한 은인을 두고 가버리다니 기묘하기도 하군. 우리들도 마침 VIP 구역 파티에 가던 길이었어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우리들은 진구지 씨 일행의 도움으로 VIP 구역으로 오게 되었다. 정말 호화로운 곳이군. 마루코리! 오늘 소중한 곤충들을 다시 찾은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열겠습니다. 마루코리는 생방송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이 친구가 곤충들을 구해준 은인 타카유키 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곤충들을 구해준 은인이 타카유키 군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타카유키라고 합니다. 곤충들을 우연히 주워서 돌봐준 것뿐인데 마루코리 씨의 곤충들이었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설마 제 아들이 이렇게 유명하신 마르쿠리 씨의 곤충들을 구해줬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거짓말. 두 사람은 아무것도 높지 않았는데. 타카유키 군은 매일 제 영상을 봐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곤충들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마루코리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깊게 해나가는데 그렇죠. 마루코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타카유키 군은 곤충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는 듯했다. 타카유키는 정말 내 영상을 보기나 한 걸까? 그때 잠시만요! 걔 말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들은 방송 중이었던 마루코리에게 진실을 밝혔다. 야, 너 방해하지 말라고! 곤충들을 주워서 돌봐준 건 바로 저라고요! 뭐? 난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야!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대체 어느 쪽일까? 그럼 어느 쪽이 곤충에 대해 더 많이 아는지 겨뤄보는 건 어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 중 흥미를 느낀 진구지가 제안을 했다. 세기의 대결이 되겠군. 담! 그거 정말 재미있겠군요. 해보시죠. 나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참, 내가 진짜인데 질 리가 있겠냐? 난 애니메이션 곤충 라이드를 매주 보고 있다고. 이런 대결에서 절대 지지 않지. 라이브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럼 퀴즈 대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건 뭘까요? 그렇게 말하며 마르코리는 자랑스럽게 첫 번째 곤충을 모두에게 보였다. 두 사람은 막힘없이 답을 적어나갔고 다른 답을 썼군. 이건 나라도 맞출 수 있겠군. 정답은 무지개 사슴벌레. 타쿠토 정답. 다음 문제에서 두고 보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꿀벌의 눈에 대한 설명 중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꿀이 달라붙어 있다. 2번, 유리 얼처럼 되어 있다. 3번, 털이 나 있다. 꿀벌은 꿀뿐만 아니라 화분까지 모은다는 것이 힌트가 될 수 있지. 두 사람이 낸 답은 어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다니. 꿀벌이니까 1번이잖아. 정답은 3, 털이 나 있다입니다. 거짓말. 이유는 털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군. 그 후에도 타쿠토 군의 단독 정답 행진은 계속되었고 타카유키에게선 곤충에 대한 애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타크토가 마루코리의 진짜 은인임에 틀림없어. 라이브 시청자들 모두가 타크토군을 마르코리의 진짜 은인임을 확신했다. 바로 그때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애초부터 마르코리의 은인이 일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마르코리가 기르고 있던 곤충들은 굉장히 희귀한 종들이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무엇보다 곤충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며 그 주장에 바로 맞섰다. 당신들의 나라에서 여행하던 중 내가 곤충들만 돌본 탓에 와이프가 화가 나서 곤충들을 버려버린 거죠. 부인께서 방치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재패니즈 무릎 꿇기로 빌었더니 이제 다시는 곤충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줬죠. 그랬군요. 마르코리에게서 이런 진상들이 밝혀지자 됐어. 우린 상관없으니 이제 가자, 타카유키. 두 사람은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여름방학이 끝나자 타카유키 좀 봐. 어떻게 그런 대담한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문제를 단 하나도 못 맞추다니 창피하게. 타카유키 군은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타쿠토는 안녕하세요. 마르코리의 제자 초등학생 곤충 매니튜버 타쿠토예요. 오늘은 멸종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곤충이 있을지도 라고 생각되는 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초등학생 곤충 매니튜버로 활동하게 되었다. 타크토군 이렇게 활약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곤충을 보고 그렇게나 대응분을 할 정도니 천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네. 인생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 모두 좋아하는 곤충이 있나요? 채널 구독 잘 부탁해. 나한테 여동생이 생기다니 대체 어떤 아이일까? 나 타구치 토모아키는 아빠의 재혼으로 쌍둥이 여동생들이 생겨 엄청 긴장한 상태다. 어서 오렴. 여기가 내 아들 토모아키란다. 안녕하세요. 둘 다 엄청 예쁘다. 게다가 S랜 고등학교에 다니다니. 애들이 이제부터 내 동생이라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두근거리던 그때였다. 수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은 수산화 나트륨? 그것이 여동생들의 첫 마디였다. 시간 초과됐어요. 답은 NaOH였어요. 아직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첫 만남에 화학식 문제를 물어 당황하던 그때 이것도 몰라? 역시 고졸이라 모르나 보다. 뭐야 얘네.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앞으로의 새로운 생활이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적중했다. 오빠가 고졸 프리터라 부끄럽다. 맞아.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오빠 없다고 해. 미안하구나. 변변찮은 오빠가 붙어버려서. 고졸이 있다니 좀 부끄럽네. 어째서인지 피가 이어진 아빠조차 여동생들의 말에 두둔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생물의 몸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그게 땡! 자, 시간 초과. 대답은 세포입니다. 대박! 이것도 모르다니.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할 듯.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점점 살기 불편해진 난 알바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주문 확정하셨으면 말 걸어주세요. 여기 돈까스 도시락, 연어 도시락 2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료인 케이타와 같이 일할 땐 즐겁다. 아직 중학생인데 일을 잘하고 멋있다. 여기요, 모듬 도시락 3개, 오늘의 도시락 2개. 여긴 고기 도시락 2개, 만두 도시락 4개. 거기 고객님이 모듬 3개랑 오늘이 모듬 도시락 3개, 오늘의 도시락 2개 주문하신 손님 3,110엔입니다. 고기 도시락 2개, 만두 도시락 4개 주문하신 손님 2,980엔입니다. 와 토모아키 배선 계산 짱 빨라요.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귀가가 늦어 여동생들과 나만 있는 날이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내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는 뭐지?
간단해. 역사시대지. 정답이야. 역시 이 정도는 껌이지. 그럼 다음 문제는 나야. 물체가 빛을... 욕조에서도 공부하는 거야? 다음 문제는... 뭐라... 문제가 안 보여. 뭔가 나도 눈앞이...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 뭐야 이 소리는? 둘 다 괜찮은 건가? 그치만... 무슨 일이 있으면 큰일이니 나는 조심스럽게 욕조에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카논? 시온? 답은 없었다. 괜찮니? 뭔가 큰 소리가 났는데. 욕조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야, 괜찮아? 설마 탈진한 건가? 문 연다? 알았지? 어쩔 수 없이 욕조의 문을 열자. 카논, 시온, 괜찮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몸을 식혀야 해. 응급처치를 하자 카논 시온의 의식이 돌아왔다. 나... 깨어났구나. 두 사람은 상황 파악을 하는 듯했다.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다행이네. 이걸로 조금은 사이가 가까워지려나? 그런 기대를 어렴풋이 했으나 아바다, 늦어서 미안하다. 부모님이 돌아오시자 두 사람은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들어봐. 오빠가 우리가 욕조에 있을 때... 아까 있었던 일을 왜곡해서 얘기했다. 뭐라고? 야, 토모키, 너 동생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사실이지만 조금 달라. 그때는 고맙다며. 그렇게 갑자기 가족 회의가 시작됐다. 몇 번이나 말했잖아. 커다란 소리가 욕조에 나서 간 거라고. 우리들의 알몸을 보고 싶었던 거겠지. 오빠도 남자니까 이해해. 그치만 너무해. 어떻게 그런 짓을... 몇 번이나 설명해도 카논 시오는 물론 부모님도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토모아키는 이제 일도 하고 있으니 이제 따로 살아도 되지 않아? 그렇지. 토모키, 이번 일은 넓은 마음으로 봐줄 테니 일주일 뒤에 집을 나가렴. 아빠의 말에 나는 한계가 왔다. 알았어. 나는 두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토모키, 그 태도는 뭐니? 이제 더는 못 참아. 그렇게 나는 짐 싸서 집을 나갔다. 아싸! 드디어 사라졌어. 형제가 없다는 거짓말이 이제 사실이 됐어. 아싸! 어쩐지 갑자기 고맙다 하더라니. 역시 잘 있어라. 치마 한 벌을 뜰 수 있는 크기의 옷감을 살 때는 감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보통 마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1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91cm입니다. 정답입니다. 나는 독립한 뒤 이런저런 일을 겪은 뒤 지금은 타구 선생님이라는 예명으로 방송에서 활약 중이다. 역시 타구 선생님, 여유롭게 모든 문제를 다 맞추셨군요. 아싸! 고맙게도 여러 방송에서 불려지고 있다. 요즘 저 타구 선생님이라는 사람 TV에 자주 나오지? 맞아. 이 문제는 천재인 나라면 바로 알지. 어차피 미리 답을 다 알려준 거겠지? 우리가 나가면 시청률 더 오를 텐데. 현재 모로스타 TV에서는 타구 선생님께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어. 승자에게는 무려 1,000만 원의 상금도 드린답니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방송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줘. 여러분들의 응모 기다리고 있을게요. 1,000만 원이라고? 이 녀석한테 이기는 것만으로?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응모하자. 그래,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야. 그렇다. 우리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다. 원인은 뭐가 저기 퇴직이 그냥 정리해고잖아. 정리해고를 당한 뒤 취업에 실패한 아빠는 낮부터 술을 마셨다. 설마 우리도 고졸이 되는 거야? 엄마, 등록금 어떻게 안 될까? 미안하구나 얘들아. 엄마가 알바를 시작했으나 집안 사정은 계속 나빠졌다.
우리도 일하려고 했지만 이런 조건으로 어떻게 일해? 우린 천재니까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고. 그치만 고졸자를 뽑는 대기업 공고는 없었고 언젠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러 오겠지. 그러다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야. 반드시 이기겠어. 모르스타 TV에서 준비한 퀴즈 프로그램 촬영일이 됐다. 사람이 꽤 많네. 와, 타구 선생님이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살살 해주세요. 재밌게 즐겨보자고요. 응모자 중에서 당첨된 도전자들이 회장에 모였다. 어? 카논이랑 시온이잖아. 두 사람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다니. 그때였다. 촬영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정답만 맞추자. 우린 운만으로 이긴 녀석이랑은 다르다고. 인정사정 없이 가보자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그나저나 저 말투는 마치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네. 그렇군요. 서로 열심히 해봅시다. 10년이 지나도 옛날이랑 그대로네. 그렇게 방송이 시작됐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문제 나갑니다. 버튼을 먼저 누르는 사람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답을 아시는 분은 빠르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럭비의 반칙 행위 중 하나로 태클당한 선수가 공을 아는 채로 놓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뭐야, 럭비는 관심 없다고.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알 필요 있어? That Lily's double. 뭐야, 무슨 주문이야? 부리 같은 미인 앞이라고 멋있는 척 하나 보네. 정답입니다. 역시 타구 선생님, 첫 문제도 빠르시네요. 뭐야, 정답이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에 반드시 시온. 그래, 맞추자.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할 때 원소와 화합물이 직접 기화. 정답입니다. 참고로 문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뭐야? 끝까지 들었으면 우리도 알았을 텐데. 분하다. 다음 문제는 반드시 맞추고 말겠어. 그렇게 퀴즈는 계속됐다. 결과는 타구 선생님의 압승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뭔가 TV에서 본 것보다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문제도 못 풀더니 일부러 아니야 이거?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인지 두 사람은 촬영 현장에서 궁시렁댔다. 우리들도 대학에 갔으면 더 천재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맞아, 환경이 나빴던 것뿐이라고. 타구 선생님도 대학에 안 가고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네? 타구 선생님이 고졸이라고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둘이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재혼하고 가족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해 쫓겨났다고 해. 대단하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래, 그는 원래 머리가 좋았어. 사람들을 위해 매니튜브에 공부 해설 영상을 만들고 있었지. 집을 나간 뒤 나는 피를 깎는 노력으로 매니튜브에서 인지도를 얻어 이렇게 탤런트로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알고 있었니? 타구 선생님의 본명은 타구치 토모아키야. 아무래도 동생들은 진짜로 내 정체를 몰랐던 모양이다. 너희들은 똑똑해서 바로 알 줄 알았어. 저기 역시 아무 말도 못할 줄 알았으나 타구 선생님이 오빠라니 몰랐네. 정말 대단하다. 역시 우리 오빠는 달라.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뭐야? 하지만 두 사람의 태도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순 없었다. 오빠가 나가고 나서 아빠가 정리해고 당했어.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집이 많이 어려워. 좀 도와줘라. 상냥한 오빠라면 도와줄 수 있지?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는 동생들. 하지만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까지 착하지 않다. 뭐? 너희들이 욕조에서 쓰러졌을 때 기억 안 나? 그런 짓을 또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가. 그럴 수가. 오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럼 스스로 노력해보는 게 어때? 노력?
며칠 뒤 카논 시온, 이거 끝나면 다음 세트로 이동할게. 아, 벌써 지쳤다고요. 아직 일이 남아있나요? 무슨 소리야? 세트 이동한 뒤에는 비품 체크랑 미팅 가야지. 두 사람에게 자립심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모루스타 TV 스태프 알바를 제안했다. 저희들 고졸이에요. 고졸도 할 수 있는 일을 부탁드려요. 같이 일하는 케이타의 스피드에 따라가지 못하고 변명을 했으나 괜찮아, 나도 고졸이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파이팅! 두 사람 잘할 것 같니? 글쎄요, 하기 나름이죠. 그럼 좀 더 하드하게 단련시켜 볼까? 깊은 의미가 담긴 듯한 웃음을 짓는 모로보시님. 난 작게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너희들은 욕조에 들어가면 뭐하니? 괜찮으면 댓글로 알려줄래? 구독 버튼 잘 부탁해.